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6월 23일 목요일 밤 10시 55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금 상황이 좋은 이렇게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보면 계속 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양봉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까스로 5선을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살짝 이 음봉이 나오면서 걸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출렁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연하게 이렇게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런 말들에 현혹돼 가지고 막 이게 저점이니까 들어가자 이렇게 하거나 저점이니까 물 타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야 지금이 이제 싸니까 지금 들어가서 수익 내자 여기 알려줄게 이런 식의 하는 말에 너무 이렇게 현혹돼 가지고 무모한 베팅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단 제가 기간 조정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일봉인데 일봉상 얘가 결국에는 요때하고 마찬가지였죠. 얘가 이렇게 해서 하다가 여기 이 봉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또 한 15일 정도가 또 기다려야 돼요. 여기 이렇게 만나서 또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여기 만나서 이 위로 올라가서 이 구름대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 241선 있는 이 자리 위로 올라가야겠죠. 지금 얘가 상대적으로 241선 있는 데가 좀 내려왔죠. 조금씩 내려오는 중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 42K, 42K 지점이 241선이 있는 지점입니다.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한 15일 정도 지나야 될 것 같고 지금 얘가 단기적으로 보면 요게 최저점이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고점이 여기예요. 최고점이 여기고 최저점은 여기다. 그럼 정리해 보면 여기 최고점이 이 지점이고 최저점이 이 지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얘가 상승으로 이 전환선이 돌려나가는 모양이 나오려면 최고 22,960불, 22,960불 요거보다 높은 파동이 나와야 되고 최저점은 여기 17,585불, 17,585불 이 지점을 깨고 내려오면 안 돼요. 이렇게 가다가 얘가 한 번 더 이렇게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만큼이 길어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번 바닥을 찍고 가는 모양이 나오면 좋은데 얘가 그럼 다시 한번 이 지점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상승으로 전환을 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바닥을 찍고 한 9일 정도는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저점을 지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상승하는 모양이 나올 때 그래서 이제 전환선이 돌려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기준선도 마찬가지로 돌려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22,960불 여기 위로 올라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17,585불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기에는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얘가 좋게 가려면 이렇게 한번 길게 한번 이렇게 긴 파동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매수 타점이 나오면 그때 이제 모양이 나오면 좋은데 한 15일 정도를 더 기다려 봐야 돼요. 얘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15일에서 한 20일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좀 기다려 보면 얘가 이제 이 캔들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와서 이때 만났을 때처럼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장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FOMC에서도 지금 별로 뭐 좋은 얘기는 안 나오고 있죠. 지금 뭐 계속 뭐 지금 떠드는 뭐 얘기들 뭐 이렇게 소식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견해가 나오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가장 큰 이제 화두가 인플레이션인데 이 인플레이션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오일이라고 하죠. 지금 오일 때문에 그렇다. 그럼 러시아 전쟁이 종식이 돼야 되고 전쟁이 끝나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가장 큰 게 이제 무슨 뭐 소비자 물가 뭐 이런 지수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오일 그리고 공급망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제대로 돌아가지고 있지 않아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금융시장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저는 양적 완화에 따른 정상화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이 너무 많은 풀린 돈을 가지고 돈잔치를 하다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저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 금리도 이제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뭐 1%에서 3%대 이 박스권 안에서 하면 연준도 뭐 한 지금 75bp에서 이제 한번 50bp, 25bp 요 정도까지 내릴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뭐 얘기를 들어보니 뭐 지금 뭐 이런 뉴스나 매체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뭐 이 지금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꼭지가 언제쯤 나올 것이냐 하면 뭐 내년 한 2월이나 3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 3월에 꼭지를 찍고 이제 서서히 이제 금리가 내려오고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하면 내년 말쯤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뭐 리세션이 뭐 내년 말부터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지금 막 하는 말들이 서로 막 다 지금 제각각이에요. 뭐 결론적으로는 뭐 다 좋지 않다. 떨어지니까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분석을 뭐 보기는 보지만 그거에 의지해 가지고 매매를 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주식 공부를 하면서 뭐 PBR이니 무슨 뭐 밸류에이션이니 뭐 기업의 이익률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이제 봤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실전에 와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뭐냐면 제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이제 사려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이 사야 할 때인지 지금 매도해야 될 때인지 관망해야 될 때인지 뭐 세 가지 이제 어떤 그 포지션이 있겠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려면 사실 이 차트를 안 보고 기술적 분석을 안 보고 이 삼성에 대한 뭐 PBR, PER, 뭐 밸류에이션, 이 삼성의 무슨 뭐 기업 어떤 운영 뭐 단기 순이익 뭐 이런 거를 쭉 보면서 뭐 지금 뭐 삼성이 무슨 뭐 반도체가 어쩌고 뭐 전자 제품의 지금 뭐 시장 점유율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막 분석을 한 다음에 막상 매수를 할지, 뭐 이걸 관망을 해야 될지, 뭐 더 이게 추매를 해야 될지, 물을 타야 될지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이런 거를 막 보고서 한다는 거는 사실 되게 막연해요.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시장에서 뭐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주식에 대해서 삼성 뭐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이 주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뭐 매수를 하겠죠. 그 매수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냥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기본적 분석을 보고 간다는 거는 그냥 얘가 이 기술적 분석을 모르는 상태에서 간다는 거는 어딘가에서 매수를 하거나 뭐 매도를 하거나 이럴 때 그냥 뭐 계속 이렇게 기다려야 되죠. 뭐 오를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런 와중에 여기서 또 이 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또 내려오면 뭐 이게 지금 뭐가 어떻다는 등 근데 이런 얘기들이 결국에는 다 사후 해석이 있거든요.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여기 막 올라갈 때 내려올 거라고 예측을 단언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얘가 오를 거라고 야 이제 이거 오를 거야. 이걸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애널리스트들도 뭐 저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를 지금 다 맞출 것 같으면, 이게 오르고 내리는 걸 다 알 것 같으면, 다 돈 벌지 않을까요? 어, 모르니까들 나와서 그냥 다, 뭐, 저같이, 그냥 조금 아는,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떠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 저는 그거는 좀 되게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이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당연히 주식 공부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분석을 위해서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떤 상식, 금리는 왜 오르고, 채권 금리의 수익률하고 금리와의 관계는 뭐가 있고, 단기 금리가 오르는 게 좋은지,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게 좋은지, 이게 뭐, 역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는 거는 정말 필요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단기적인 거는, 뭐 그냥 초단타 이런 게 아니라, 뭐 내가, 뭐 예를 들면 지금 매수를 해서, 뭐 한 10%, 뭐 10%, 5%, 뭐 이런 식의 수익을 내고, 단타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내가 좀 얘를 장기적으로 나는 좀 보고 갈 거야. 그래서 뭐 몇 년을 보고 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기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매매할 때도 결국에는 차트가 없이 그냥 들어가기에는 지금이 저점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시장에서 지금 그러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지금 코스피가 계속 떡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저점인 건지, 좀 반등을 하면 이게 진짜 반등인 건지, 데드 바운스인지, 뭐 기술적 반등인 건지, 무슨 개미 꼬시기인 건지, 무슨 뭐 세력의 무슨 음모 막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떠드는 얘기만 종합해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만 하면은 다 돈 벌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들 막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틀 전에도 나스닥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떨어지고 코스피가 이렇게 막 진짜 하염없이 그냥 막 와장창 무너지고 할 때, 다들 뭐 지금 뭐 왜 이러는지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고, 나스닥이 또 갑자기 뭐 반등을 했잖아요. 2%, 3%막 이렇게 급반등을 하면 또 왜 오르는지 모르고. 뭐 그래요. 막 무슨 뭐 되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뭐 이게 오르니까 올랐다 그러고 내리니까 또 내렸다 그러고, 뭐 내리니까 계속 내리는 추세니까 이제 앞으로 더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하고, 오르면 또 계속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 편승해서 얘기하는 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뭐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차트를 보고 하는 것만큼이나 쉽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저는 최소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기술적 분석에서는 여러분이 최소한 제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뭐 지금 차트가 특별히 뭐 볼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그냥 사설을 길게 늘어놓는데, 여러분이 이거는 알아야 된다. 엘리엇 파동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엘리엇 파동 안에 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삼라만상, 세상의 무슨 모든 이치가, 오르는 게 뭐 이게 무슨 신선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또 내리다가 보면 또 오르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게 자연의 어떤 법칙과 같이. 그래서 뭐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렇듯이 모든 세상의 이치가 이런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가는 것처럼, 이,
이 주식시장이나 이 투자시장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모인 거기 때문에 사람도 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 섭리의 흐름에 따라서 간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엘리엇 파동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엘리엇 파동을 알면 좋은 게 있죠. 지금의 적어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건지, 지금 중간에서 움직이는 건지, 지금 이게 우상향하는 건지, 우하향하는 건지, 이런 추세를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거는 천차만별이거든요. 정말로 많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엘리엇 파동은 알고 있어야 된다. 엘리엇 파동.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장일 때 이런 공부를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너무 내가 깊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 하시면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 그러나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말고 괜히 여러분들 꼬셔가지고 이 코인 이거 이제 대박 난다, 뭐 이거 뭐 떡상한다, 뭐 이런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로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얘기들이나 저는 가능하면 책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책 소개도 했었는데 엘리엇 파동 공부하면 좋다. 그리고 보조 지표라든지 기본적으로 캔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캔들 공부도 좀 하셔야 되는데 캔들 패턴. 그래서 이 캔들 패턴을 기본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던 게 혼마 문에이사라고 일본의 이 캔들을 발명한 사람이라고 하죠. 캔들 차트를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혼마 문에이사의 책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 혼마 문에이사, 그리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그 일목균형표 뭐 요런 정도 제가 적어도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기본에서 조금 더 그리고 요 일목균형표는 이 엘리엇 파동을 쓴 김중근 씨가 쓴 일목균형표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도 같은 저자거든요. 이분이 쓴 책 요거 한번 보시면 뭐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일목균형표 관련된, 그래서 왜냐하면 요 일목균형표하고 뭐 보조지표 관련된 거,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만든 건지, 어떻게 이게 지금 계산이 되는 건지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면 좋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뭐냐, 이 세 가지를 제가 뭐 굳이 되게 많은 것 중에서 이 세 가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엘리엇 파동을 보면서 기본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큰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을 보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 나가는데 우리가 무슨 뭐 100원, 200원 들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나의 어떤 돈을 어느 정도 비중 있게 투자하는 건데 큰 흐름을 봐야지. 지금 단기적으로 막 지금 뭐 1초봉 막 무슨 틱 1틱 2틱 이거 보고 지금 막 몇 억씩 넣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큰 흐름을 봐야 돼. 큰 흐름 안에서 여러분이 무슨 뭐 하루살이도 아니고 우리가 큰 흐름 안에서 이 추세가 지금 대세 상승인지 하락인지 보기 위해서 엘리엇 파동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캔들 패턴은 뭐냐면 이 주식 차트라든지 어떤 이 차트가 그려지는 모든 것에는 일정한 과거에 일정한 어떤 그 패턴을 그리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이 캔들 패턴에는 이 위에서 누르는 힘과 밑에서 매수하는 황소와 베어의 어떤 그런 이 힘싸움,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이 캔들 패턴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량과 함께 더불어서 그런 어떤 이 거래의 흐름이라든지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심리, 우리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지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캔들의 이 혼마문에서가 얘기한 이 캔들 패턴, 캔들의 어떤 이런 움직임,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보라고 하시는 거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는 뭐죠? 일목균형표를 보기 위해서는, 보는 이유는 엘리엇 파동에서는 잘 나오지 않은, 엘리엇 파동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일목균형표는 뭐 그 외에도 엘리엇 파동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기간. 우리가 되게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 조정이 끝나는 건지, 하락이 언제까지 하는 건지, 언제쯤에는 상승하는,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파악하는데 일목균형표가 상당히 나름대로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에서 더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얘기했죠. 이 이동평균선.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물론 그 일목균형표도 일목균형편도 약간 이동평균선과 비슷한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알려면 제가 뭐 이 초보분들에게 그냥 얘기하는 게 그냥 서점에 가가지고 기술적 분석하면 주식 차트 뭐 무작정 따라하기 뭐 이런 시리즈 있잖아요. 이런 거. 뭐 베스트셀러로 나와 있는 주식 차트 관련해서 아니면 기술적 분석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나온 그 쉽게 볼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걸 보면 이런 책들에는 대부분 처음에 뭐, 뭐 주식 시장을 분석하는 데는 뭐 주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 분석이 있고 뭐 기술적 분석이 있고 뭐 정성적 분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이 시작하면서 이제 뭐 이동 평균선 얘기 나오고 보조 지표 RSI부터 해서 쭉쭉쭉쭉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MACD 얘기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일목균형표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요런 전반적인 어떤 캔들의 모양도 막 나와요. 이게 뭐 샛별형이니 무슨 뭐 이게 적산병이니 무슨 뭐 흑산병이니 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비석형 뭐 이런 캔들의 모양부터 해서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쭉 보는 것도 좋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관련된 것도 한번 보시면 좋다.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엘리엇 파동. 1번 엘리엇 파동. 엘리엇 파동 알아야 되고 2번 그 다음에 캔들 알아야 되고 캔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혼마 문해이사 뭐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3번 일목균형표 그리고 4번은 전반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비롯한 보조지표 뭐 요런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순서대로 꼭 뭐 이 순서대로 안 해도 되지만 뭐 요런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를 책 한 권씩은 다 한 번씩은 읽어봐야 돼요. 뭐 이렇게 지금 무슨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검색해가지고 떠도는 그런 막 거기에는 되게 주관적인 해석이 막 끼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틀린 얘기들도 종종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그래도 이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어떤 좀 뭔가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써낸 그런 책들을 좀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오닐이라든지 뭐 윌리엄 오닐 뭐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도 기술적 분석의 대가죠. 그리고 제시 리버모 저는 이 사람도 되게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 정도 패턴 정도 보는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제 뭐 스티브 니슨의 캔들 차트 뭐 요런 정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무슨 뭐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말고 기본적 분석에 관한 이제 책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시장에서 뭐 흔히 얘기하는 게 기본적 분석에서 흔히 나오는 게 여러분 뭐 조지 소로스라든지 뭐 또 뭐 벤자민 그레이엄 뭐 그리고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지금 그 누구죠?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들의 투자 분석 뭐 이렇게 얘기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그런 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가 뭐가 있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채권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채권과 금리 이런 거 그리고 뭐
그 기업의 뭐 PBR이라든지 PER이라든지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ROE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어떤 지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 워렌 버핏 투자 비법,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냥 그런 거는 그냥 교양처럼 한번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읽어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절대로 워렌 버핏처럼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그만큼의 어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하는 투자는 뭐냐면 이렇게 해지 방법이 있거든요. 해지는 뭐냐면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이거 뭐 굴뚝 같지만 이런 성이 있으면 이 주변을 이렇게 막 우물물처럼 이렇게 깊은 연못 같이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큰 깊은 웅덩이를 파가지고 여기다 물을 채워서 여기 이렇게 연못처럼 해놓는 거 요거를 해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해자라고 얘기하죠. 한자로 해자. 일본에서 이제 일본 말이기도 일본에서 쓰는 말이기도 한데 아무튼 요 해자. 요거 해지 수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 해지라고 말을 해요. 해지 투자. 해지용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워렌 버핏은 이런 거예요. 뭐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지금 뭐 주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하는 뭐 기술주, 성장주,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생필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뭐 또 어떤 거는 무슨 뭐 채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워렌 버핏은 금 같은 건 안 좋아하고, 회사의 어떤 그 특징을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경기를 타는 건지, 그리고 필수제인지, 뭐 오일과 같은 뭐 그런 건지, 그런 거를 쫙 봐서 같은 범주에 있는 애들의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해칭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게 꼬라박으면 얘가 올라오고 이게 뭐 또 어떤 게 얘하고 얘가 꼬라박았는데 얘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막 꼬라박을 때 채권은 막 올라가고 막 그 달러는 막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근데 주식이 막 올라갈 때 달러나 채권은 막 떨어지거든요.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워렌 버핏처럼 돈이 되게 많으면 모르겠는데 뭐 100만 원 있는데 꼴랑 내가 100만 원 있는데 이 100만 원 갖고 투자를 하는데 여기 10만 원, 여기 10만 원, 여기 10만 원 이거 하면요 관리도 안 되고 지쳐서 못 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해라. 뭐 무슨 요즘은 그 뭐라 그러죠? 뭐 저기 강한국 작가가 얘기하는 뭐 그런 저기 그게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이게 로지컬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방법 뭐 그런 요즘 그런 것도 좀 유행이긴 하는데 뭐 말은 좋은데 막상 해보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투자 방법은 뭐냐면 저는 결국에 투자는 심리라고 보거든요. 투자는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 심리, 그래서 뭐 이 심리가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투자는 심리다.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이 심리가 다른 사람의 심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 스스로에 대한 심리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심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것이 저는 투자의 되게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투자하지 마시고 이 1,0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좀 내가 이 중에서 일부가 정말로 다 털려서 내가 진짜 이 중에서 일부가 진짜 물렸어. 막 꼭지에서 물려가지고 한 10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만 여기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1,000만 원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한 방에 다 몰빵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리, 이 투자에서 제가 그 매도하는 법,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자금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결국엔 개인의 심리, 투자 성향, 이거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게 1,000만 원이 있으면 이거를 다 몰빵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1,000만 원 중에서 나는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준만 한다. 그래서 내가 가령 내가 전 재산이 1,000만 원인데 뭐 이게 지금 전세 자금 들어가야 될 거나 뭐 무슨 급히 써야 될 돈인데 이걸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나 한 200 정도 보통은 뭐 한 3분의 1, 뭐 10분의 1을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000만 원에 10분의 1은 100만 원이겠죠. 그래서 나머지 900만 원은 무조건 키핑을 해야, 이걸 지켜야 돼요. 이 돈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 돈을 지키면 이 돈을 정말 설령 얘가 꼭지에 물려 있어도 이 돈은 절대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정말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 그냥 이게 그 회사가 뭐 그냥 공중분해되거나 그러지 않는 한 만약에 여러분이 이 100만 원을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진짜 꼭지에 물려서 마이너스 90%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900만 원을 여러분이 지키고 있다면 이걸 허튼 데 쓰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건 분명히 지금 내가 이 전 재산 2,000만 원이 있는데 2,000만 원은 내가 그냥 내가 오롯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투자에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뭐 선이 있는데 저는 최대 많이 정말 최대 해도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뭐 300 정도. 그리고 나머지 700만 원은 딱 무조건 이거는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가장 이제 초보라면은 베스트는 10분의 1이겠죠. 그래서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90이 되더라도 이거를 잃지 않을 수 있다. 상장 폐지만 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꼭지에 이렇게 물렸습니다. 막 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했는데 나도 이제 관심도 없다가 너도 나도 가니까 여기에 뭐 했는데 웬일 이게 이렇게 해서 물려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지금 마이너스 90%여가지고 지금 10만 원 남았어요. 100만 원을 여기에서 넣었는데.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나머지 지금 예금 예수금이 9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ABC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 뭐 한 10년을 뭐 횡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에 버티면 얘가 횡보를 쭉 하다가 이제 새로운 파동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1파, 2파, 3파, 4파. 적어도 이 2파가 확실하고 3파가 나오면 여기서만 매수해도 여기서 만약에 물타기를 하잖아요. 여기 900만 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물타기를 하든 그냥 내버려 두든 아무튼 어떻게 하든 간에 하면 결국에 이게 마이너스 90이어도 탈출할 수 있어요. 왜냐 여기 나는 지금 얘의 10분의 9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여기 상승장이 이게 확실하다고만 하면 여기서 바닥을 충분히 다졌고 확실한 곳에서 뭐 물타기를 하든 뭘 했든 간에 아니면 다른 거에 뭐 매수를 했건 간에 여기서 지금 내가 마이너스 90만 원을 잃고 있는 중이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뭐 한 200 정도를 이제 내가 그러면 이제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초기 투자했고 그 다음에 여기 상승장 때 한 200만 원 정도 투자했어. 그러면 총 3분의 1 정도 되죠. 300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이 중에서 마이너스 90이니까 210만 원이 되죠. 그럼 이 210만 원을 210만 원이 이제 요 상황에서 여기 2파, 1파의 이 꼭지에서 여기에서 이제 3파가 시작됐다라고 확신이 돼서 들어갔을 경우에 적어도 그러면 3파, 4파, 5파 여기 5파 꼭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이 3파를 돌파하면 여러분이 이 210만 원이 300만 원은 충분히 대구도 남아요. 그러면 이 90만 원은 어떻게 됐거나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성향의 심리를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조급하게 그냥 막 코인은 한 방이지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다가는 여러분이 진짜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의 심리 지표를 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튜버, 뭐 저같이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뭐 아니면 또 뭐 그 구독자 수 뭐 몇십만 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자기 수익 인증을 하거나 카페에서 뭐 이런 데서 뭐 막 몇 억씩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수익 인증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봤을 때 너무 부럽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눈이 뒤집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이걸 하면 안 돼요. 이거를 하면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래서 덜컥 이렇게 막 지금 막 없는데 막 없는 돈이라도 끌어가지고 나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덜컥 그런 무모한 어떤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여러분은 나는 이거 다 날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런 걸 보고 여러분이 현혹이 되거나 부럽거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이 시장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아직 투자할 준비가 안 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물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 정말로 시장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큰 해머로 그냥 두들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고 막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무슨 뭐 그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뭐 운 좋게 막 걸었는데 그래서 막 좋은 막 스포츠카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계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다 그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좋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좋아하는 제시 리버모어. 제시 리버모어는 정말로 이 사람은 천재였거든요. 천재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했어요. 뭐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조간 신문들을 세세하게 읽으면서 그 신문들에 나와 있는 그 이면에 나와 있는 야 비트코인 떡상한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무슨 뭐 그 신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지금 어떤 뭐 주식이 지금 뭐 떡락을 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걸 표면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행간에서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숨은 어떤 그런 어떤 기사들 속에서 숨은 어떤 정보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 차트도 봤어요. 계속 차트의 흐름을 매일매일 체크를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일기도 쓰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을 철저하게 스스로 공부했어요. 이 사람이 절대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돈을 어떻게 남한테 맡길 수 있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철저하게 그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공황 시기에 이 사람이 숏을 잡았죠. 공매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공매도를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이 제시 리버모어가. 뭐 이 사람 책을 보면 알겠지만 뭐 아주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아무튼 이랬던 사람도 한 방에 갔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투자 시장에 들어와서 뭐 좀 운 좋게 돈을 벌었다, 수익을 크게 냈다 해가지고 뭐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막 교만해지면 결국에는 크게 당한다. 시장에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주식의 고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야, 적당히 먹고 나와. 네가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10%, 20% 여러분이 1,000만 원 넣어가지고 20% 만약에 수익을 냈으면 은행에 넣어서 이거 1년을 기다려 그거 20%면 20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1,000만 원 넣어놓고 한 10년을 기다려 보세요. 이 정도 이자가 붙나?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단기간에 이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거 막, 뭐, 더 가자, 이러다가 그냥 결국 본전도 못 찾느니 적절한 수익이 나오면, 그래, 요 정도면 나 충분했어. 이번에는 괜찮게 됐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과거를 복귀하면서 차트를 보면서,
그렇게 살피다가 또 침착하게 있다가 또 만약에 뭐 잃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번에 내가 심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흔들렸는가, 이런 것들을 복귀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뭐 2, 30% 만약에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실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에 오면 적어도 한두 달은 쉬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막 여러분이 실수로 뭔가 매매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막 저한테 이제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 평단이 얼마인데 이거 1년 후에는 아니면 2년 후에는 이 정도 다시 회복될까요? 아니면 이게 뭐 몇 년 언제까지, 심지어 저한테 과거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지금 뭐 빚까지 다 땡겨가지고 지금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게 뭐 몇 달 후에 뭐 이게 나가야 할 돈이 있는데 그때까지 이거 올라야 되는데 오르냐 마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거 맞출 것 같으면 제가 왜 이런 걸 여러분들하고 하겠어요. 그냥 저 혼자 조용히 하면서 그냥 돈 쌓아두고 있겠죠. 절대로 이 시장에서 이거를 예측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침착하게 인내하면서 뭐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이 살아남는 방법은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침착하게. 그리고 제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심리 관리 잘해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투자 시장을 바라봐야지, 뭐 그냥 매일매일 나오는 말들에 일일비 하다가 그래서는 절대로 기준을 잡을 수도 없고 원칙을 잡을 수도 없어요.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를 하시면서 침착하게 시장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지금은 C파다. C파 끝자락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횡보를 얼마든지 이게 횡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일목균형표상 이렇게 보니까 요 정도 걸리겠는데, 그럼 또 그렇다고 막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더 기다려 봐야겠는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계속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을 판단하고 또 그런 경험치가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도 생기고, 시장에서 떠도는 이런 정보들이라든지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취합해서 지금 뭐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굴러가는 뭐 지금 추세를 보니까 이렇게 되겠는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해안도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 제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뭐 계속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책 소개니 뭐 차트 공부니 이런 거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좀 더 그냥 여력이 되면 여러분도 좀 길게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책들 한번 보시면서 좀 기다리시면 저도 차트 공부 영상도 올리고 책 소개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그러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그런 이제 그런 채널이, 제 채널은 그런 채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좀 그런 상황이다. 지금 지금 17,000불 때까지 내려왔죠. 여기까지. 그래서 17,585불 여기까지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왔다가 가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격이 좀 있어서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지만, 뭐 모르는 거죠. 여기를 돌파하면은 뭐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여기 얼마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21,703불, 21,703불을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좀 한번 쫙 올라가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세 개가 나오기는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5선이 깨지면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지금 나스닥은 조금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가 어제 비트코인 올린 거하고도 거의 뭐 크게 지금 변동이 없죠. 그래서 결국에 어제 얘기했듯이 얘가 지금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조금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 엊그저께였나요? 이때
요때였죠. 요때에 요 시가 위에서 말아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말아 올렸다가 다시 또 꼬라 박았죠. 그러면서 다시 십자 돛지 비슷하게 하이웨브 형태 캔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21,000불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음봉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다시 오늘 다시 조금 더 이제 상승을 했죠. 근데 좀 지나봐야 알겠죠. 내일까지 일봉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 5선이 깨지면서 내려오면 음봉 하나, 둘, 세 개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얘를 완전히 장악해서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뭐 그냥 계속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런 거니까 이거를 지금 단기적으로 막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건 뭐냐? 비트코인은 이 5선을 5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얘를 물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이게 깨지면서 이렇게 내려올지 적산병으로 올라갈지 흑산병으로 내려올지 아니면 양봉 원봉 이런 식으로 움직일지 이거는 몰라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적어도 한 15일 정도는 일목균형부상 지켜봐야 캔들이 여기 후행지표가 여기 캔들을 만나면서 이 위로 올라오면서 구름대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줘야 되니까 일단은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보면 지금 나스닥이 여기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갭으로 하락을 하거나 갭으로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갭 타스키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락할 때 갭으로 하락했던 이 종가 부분을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서 종마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 어디선가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서 계속 빌빌대고 있으면 트리길 가능이 매우 높다. 여기서 다시 무너진다. 그래서 여기도 메꿔야 되고 여기도 메꿔야 되는데 이걸 다 메꾸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스닥도 여기를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도 있고 지금 메꿔야 될 갭이 되게 많아요. 지금 갭으로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241선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월봉상 60선을 찍어야 한번 끝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침착하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시 또 말아 올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으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장이 그래서 저는 더 지켜봐야 된다. 그냥 이렇게 이대로 가자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조금 이 지금 시장의 이 흐름이 조금 장기화된 어떤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좀 버텨야 되는 시간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보시고 혹시 뭐 단타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한 단타의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죠. 파동의 어떤 흐름도 있고 캔들의 모양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꼭 보시고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봐야겠죠. 그런 걸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의 장은 좋은 장이 아니기 때문에 큰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약간의 어떤 수익만 나도 그 정도면 만족하고 매도를 하시고 뭐 익절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 그렇게 보고 손저도 짧게 잡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0년물 채권은 지금 이렇게 지금 ABC로 이렇게 지금 맞고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려오는 중이고 달러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크게 보면 이게 월봉인데 이렇게 해서 쌍바닥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일대 1, 2, 3, 4, 5 해서 한 파동을 사이클을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1파고 A, B, C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파예요. 그래서 2파에서 조정하다가 3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얘가 비트 도미넌스가 일단은 얘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안 좋아요. 지금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뭐 잡코인들 위주로 해서 알트들 그냥 일부 코인들만 좀 상승하다가 끝나고 계속 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알트들이. 그래서 얘는 비트 도미넌스는 조금 더 올라가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비트가 올라가야 돼요. 지금 보니까 알트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좀 올라가면서 여기 3파를 그리면서 여기 적어도 이 자리를 다시 뚫고 올라가면
그러면 정말로 괜찮은 장이 한번 올 수 있다. 알트들 불장이 오기 위해서는 도미넌스가 좀 한번 올라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좋다. 장기적으로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상승만 남았어요. 하기에는 되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징후들을 보면 근거가 좀 미약하다. 지금 이렇게 상승장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길게 떠들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좀 잃지 않으시는 그리고 침착하게 공부하면서 이 위기를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특히 또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결국에 코스피도 한 방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코스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승하고 한 묶음 내려오고 상승하고 한 묶음 내려와서 한 묶음, 두 묶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C파가 그냥 뻥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세 번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상승할 줄 알았는데 얘가 그냥 팍 내려와 버렸어요. 지금 C8을 완전히 한 번 더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방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코스피도 지금의 전고점까지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뭐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간은 좀 힘들겠지만 길게 질질 끌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침착하게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잘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은 좀 사설이 길었는데 이 정도로 해서 비트코인 마무리하겠습니다.